자,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우리 국무총리 비서실장님에게 먼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12.3 내란 이후에 안타깝게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일정 가담을 했다, 내지는 이제 방조를 했다, 그런 이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무총리실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자체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12.3 내란 이후에 국무총리실에 대해서 한 번도 현안 질의를 못했어요.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국회가,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저희 국회 정무위원회가 잘 회의도 안 열고 행정부의 현안에 대해서도 잘 점검도 안 하고 이런 것으로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비난도 받고 있는데, 저는 12.3 내란에 대해서도 저희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도 역할을 못했는데 국무총실도 보니까 이 12.3 내란에 대해서 자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요번에 이제 국무총실에 이제 질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더니 12.3 내란 12월 3일하고 4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개인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달랑 온 게 요게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공소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 일정에서 빠진 것도 상당 부분이 있고, 왜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도 나중에 한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왜 저희한테 보낸 거에는 다 빠져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요 이제 표를 보시면 저기 보면은 이제 12월 3일 날 국무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제 국무회의라고 우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무위원회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호한 이름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4일 날 국무회의가 있는데, 이건 아마 새벽에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 위해서 걸쳐야 될 절차인 국무회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 현안론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국무위원들끼리 그러면 모여서 뭘 회의를 했냐라고 저희가 질의를 보냈더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이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국무총실도 거기에 가담을 했었는데, 거기에 국무위원들을 국무총리실에서 불러가지고 현안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건 좀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저희 국무총리 비서실에 이런 연관성, 이런 질의가 나온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할 거면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 그러면 다시 계속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당정대 회동을 했다고, 12월 4일 날 바로 이제 계엄 불법 계엄을 한 다음 날 이제 당정대 회동을 했어요. 국무총실도 뭔가 준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발표됐던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국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당 대표하고 국무총리가 둘이서 국정을 운영합니까? 그거 다 위헌이라고 그러고 비난을 많이 받고 나중에 철회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도 국무총리실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었을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전혀 또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덕수 총리의 공소장 내용들을 보니까 이미 12월 3일 날 이제 10시에 국무회의를 하러 갈 때, 그걸 국무회의가 이제 아닌 거로 밝혀져서 국무위원 회의라고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갈 때 이미 상당히 초기에 갔었고, 좀 일찍 갔었고, 일찍 또 윤석열로부터 그 당시에 직접 여러 문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비상계엄에 관한 어떤 포고령, 담화문,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할 때 국무총리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지시사항, 이런 걸 다 받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CCTV 이런 거에 다 나와 있고, 그런 혐의로 지금 이제 기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무총리실에서 어느 정도의 언지를 받고 미리 준비하고 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갈 때 뭘 국무총리실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갔었는지,
아마 포고령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고 간 것으로도 보여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기록을 좀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윤석열로부터 이런 지시 같은 것들을 받고 그리고 와가지고 오후 1시경에 국무조정실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지시들을 했어요. 국회에 대해서는 뭐를 하라, 그 다음 뭘 검토하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국무조정실 직원들에게 대해서 뭘 지시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전혀 자체적인 조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시를 받은 직원들 중에 일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야죠. 해가지고 기록들을 남겨놓고, 역사적으로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다시는 국무총리실 같은 데가 이런 불법 행위를 위헌적인 행위들을 막아야 되지 가담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잘 조사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민 그 당시 행안부 장관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들도 CCTV에 다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 계엄과 관련된 불법 지시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여러 그 장관들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여러 행정부처하고 협의도 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기록들을 좀 남겨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국감 준비를 하면서 전에 들은 내용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에 대해서는 조사할 생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로운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그 직전에 그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불법 계엄이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까지 간 그런 상황이 그런데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너무 무책임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